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백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산재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 본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도 산재 처리가 되는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 다음의 12가지 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산재 인정을 배제하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 및 근로복지공단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에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망인은 출장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던 도중에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였고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은 산재 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유가족은 이에 반발하여 1심 법원, 2심 법원으로 소송을 이어갔으나 1심 법원, 2심 법원 역시 기존의 판례 경향대로 12대 중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산재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가족은 이에도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1심 법원, 2심 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기존의 판례 경향이 범죄 행위라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서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모두 산재 불인정을 했다면 2022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한정해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판례의 의의는 기존의 기계적으로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모두 산재 불인정하던 판례 경향을 벗어나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양상, 업무상 과로 등 업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정 경향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적으로 망인이 47km 정도 떨어져 있는 출장지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는 점, 혈액 감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졸음운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망인이 운전면허 취득 후 30년간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해서 기존과는 다른 판례를 내린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과거처럼 기계적으로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모두 산재가 불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범죄 행위가 아닌 음주운전, 보복운전과 같이 고의 또는 자해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일 경우에만 산재가 불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 경향에서 벗어나서 업무상 과로, 사고 당사자의 출퇴근 거리, 사고 이력, 음주 여부, 평소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 및 판정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판례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경향은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무조건 산재가 아니야
라고 판정하던 것에서 지나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든지 잦은 출장으로 인해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든지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도 배달 라이더분들의 교통사고나 화물차 운전기사 등 운전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계신 분들의 교통사고에 관한 산재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